안녕하십니까. 칠곡경북대학교 병원 감염관리팀장 임정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양기관과 요양시설 종사자들에게 감염관리 기본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다음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감염관리의 기본 원칙, 표준주의, 손위생, 감염병 전파 경로별 관리 원칙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까지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감염관리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관리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은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표준주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염성 질환자 감염관리는 표준주의를 기본으로 준수하고 전파 경로별 주의 지침을 추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는 표준주의 지침을 기본으로 하고 접촉 비말주의 지침을 추가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보호구, 환경관리, 손위생, 기침예절 등의 기본 표준 예방수칙을 직원 포함 모든 회원객에게 안내하고 교육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감염관리의 기본 원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표준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 예방은 여러 가지 예방 수칙을 활용하여 감염의 사슬을 끊는 것입니다. 감염 사슬은 세균 등 병원성 미생물인 감염원, 병원성 미생물의 보균자인 병원소, 병원성 미생물이 탈출하는 코, 입과 같은 출구, 비말, 공기, 접촉 등의 전파 경로를 통한 침입, 면역이 약한 숙주에게서 감염병 유발이 되는 것입니다. 감염 사슬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차단되면 감염 전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염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은 표준 예방 수칙 준수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표준주의 일반 원칙은 병원 직원을 표준주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여 감염성 질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표준주의 지침 준수로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인 스스로를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표준주의에는 손위생부터 직원 안전까지 10가지 세부 지침이 있습니다. 개인보호구, 손위생, 그 외 표준주의 지침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보호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주의의 개인보호구 착용 원칙은 마스크, 장갑, 가운과 같은 개인보호구를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착용하는 것입니다. 사용 후 벗는 과정에서 옷이나 피부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전파 예방을 위하여 병실 나가기 전에 개인보호구를 벗어 폐기하고 나와야 합니다. 개인보호구는 환자에게 병원체가 전파될 위험성과 의료 종사자의 옷으로 오염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택하셔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사용하고자 할 때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보호구를 공급하여야겠습니다. 개인보호구 제거 후에는 반드시 손위생을 합니다. 개인보호구의 종류와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갑은 접촉을 통한 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착용합니다. 재질에는 비규격적 얇은 비닐 장갑, 조금 두터운 라텍스가 있습니다. 업무 종류에 따라서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파우더에 알러지가 있는 분은 파우더 없는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운은 의복이 오염되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여 주는 역할을 합니다. 더신이 포함된 전신보호복은 전신이나 의복, 신발에 오염되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전신보호복 레벨 D는 후드 모자가 달린 가운, N95 마스크, 고글, 장갑, 부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닥이 젖거나 오염이 심한 경우 신발 덮개 대신 장화를 착용하여 신발 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헤어캡을 사용하실 수 있고 눈의 점막 오염은 보안경, 눈의 점막과 안면부 전체 오염은 안면보호구가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안경과 안면보호구는 재사용할 수 있으며 재사용 시 소독제로 소독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코,
입 점막을 통해 호흡 시 결핵균과 같은 작은 입자의 병원체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N95 마스크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진료 시에는 코로나19가 결핵균보다 큰 입자인 점을 감안하여 KF94 이상 마스크를 허용하고 있으며 의심, 확진 환자 진료 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PAPR은 전동식 호흡 보호구와 두견이 결합되어 머리와 앞면, 목 부분까지 보호하고 오염된 외부 공기를 정화하여 상쾌한 공기를 공급합니다. 그 외 표준주의 지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흡기 위생 기침 예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침 예절이 필요한 이유는 기침, 가래, 재채기를 통하여 호흡기 점막에 있던 비말이 다른 사람의 눈, 코, 입 등으로 튀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재채기 시 비말이 튀어나가는 거리를 감안하여 환자 간 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직원 포함 내원객 전체에게 기침 예절을 안내하고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제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급성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환자와 동반인은 의료기관 입구에서부터 호흡기 예절을 준수하도록 안내되어야겠습니다. 호흡기 기침 예절은 의료기관 직원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모두에게 해당되는 지침입니다. 기침, 재채기를 할 때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고 하시고 휴지나 손수건이 없을 때는 옷소매 이쪽으로 가려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는 손위생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기침이 날 때는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료 대기 시에는 다른 환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대기시켜 주시고 공간이 없을 때는 다른 환자들과 거리를 두고 분리하여 대기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병실 환자는 환자 간 최소 1m 간격을 유지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유행하는 요즘 시기에는 병실에서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는 식사 시, 수면 시에 커튼을 치고 한시적으로 벗을 수는 있습니다.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는 다른 환자들과 격리하여 주시고 원내 이동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 장비와 기구는 의료기관에서 정한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 간 매번 소독하여 사용합니다.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는 체온계, 혈압계 커퍼 등 의료 장비는 계급별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전파 경로별 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주의 지침을 기본으로 하고 감염성 질환 종류에 따라서 해당되는 주의 지침을 추가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전파 경로별 주의는 감염성 질환으로 밝혀진 확진자이거나 의심되는 환자에게 적용합니다. 종류에는 접촉주의, 비말주의, 공기주의가 있습니다. 감염성 질환자에 대한 직원, 내원객과 정보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산, 병상의 환자 이름표, 검체 바코드, 수액, 주사 라벨 등에 표식하여 공유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접촉주의에 해당되는 질환은 콜레라, 옴, 장티푸스, A형 간염 등이 있습니다. 환자의 신체와 접촉하여 전파되는 직접 전파와 오염된 환경과 의료기구 등으로부터 오염되는 간접 전파가 있습니다. 보호구는 장갑과 가운입니다. 접촉주의 환자에게 접촉할 때는 필수적으로 착용하여야 합니다. 마스크는 표준주의 지침에 따라 필요시 착용하시면 됩니다. 접촉주의 질환자 피부나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이 부적절한 손위생을 시행한 의료진 손을 통하여 다른 환자에게 전파되어 환자 간 교차 감염을 발생시킵니다. 접촉주의 지침을 요약하면 환자나 그 주변 환경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접촉으로 병원균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표준주의와 접촉주의를 적용하고 환자 배치는 가능한 1인실 사용합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 동종질환자끼리 코호트 격리 실시합니다. 코호트 격리가 어려우면 병상 간 최소한 1m 거리는 유지하고
커튼 등을 이용하여 차단막을 설치합니다. 장갑, 가운 착용, 기준에 맞는 손위생을 시행하여 주시고 체온계, 혈압계 커퍼 등 물품 및 기구는 개별로 사용합니다. 환자 이동은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주시고 환자 주변 환경은 자주 청소하고 소독합니다. 방문객은 제한합니다. 접촉주의 포스트를 환자 병실에 부착하여 직원들이 알도록 하여 준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환자의 손길이 닿아 많이 오염되는 영역입니다. 청소 및 소독 담당자에게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빠뜨림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비말 주의는 5마이크론 이상 큰 입자가 기침, 재채기, 대화 시 발생하여 결막, 비강, 구강 점막에 튀어 감염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질환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성 이한선염 등이 있으며 보호구는 수술용 마스크입니다. 눈 점막에 튈 가능성이 있는 시술 시에는 표준주의 지침에 따라 고글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비말 튀는 거리를 6피트, 즉 2m로 제시하는 학회도 있습니다. 비말 주의는 환자 1인실 격리, 코어트, 칸막이 설치, 손위생, 장비와 기구 개별 사용, 환자 이동 제한, 청소와 소독, 소독 자주, 방문객 제한은 접촉 주의와 동일하고 보호구는 수술용 마스크로 장갑 가운인 접촉 주의와 차이가 있습니다. 비말 주의 지침을 포스트 마련한 것입니다. 공기 주의는 5마이크론 미만 작은 입자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감수성이 있는 환자가 이를 흡입함으로 인해 전파되는 경우입니다. 감염성 질환자 의료 폐기물 뚜껑을 닫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건조됨에서 공기 중에 떠다니게 됩니다. 질환으로 홍역, 수두, 활동성 폐결핵, 파종성 대상포진이 해당됩니다. 보호구는 N95 마스크가 권장됩니다. 표준주의 지침에 따라 에어로졸 발생 시술 시 고글을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환자는 음압격리실에 비치하고 음압격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있는 시설로 이송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송이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시로 개별 화장실이 있는 1인실 또는 빈 병실에 배치합니다. 기관 삽관, 기관 내 객단 허빈 등 에어로졸이 발생하는 시술 시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표준 주의에 추가하여 N95 마스크 착용, 병실 물 닫힘 상태 유지, 환자는 병실 밖 이동을 제한하며 치료 목적을 위한 이동 시 외과용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손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손은 각종 세균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세균은 손에서 끊임없이 정식합니다. 감염된 손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균을 전파시킵니다. 손위생은 가장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감염 예방법으로 각종 감염성 질병으로부터 자신과 다른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셀프 백신이라고도 합니다. 피부에는 일시적 오염균과 균과 상재균이 있는데 손위생은 손의 일시적 오염균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손위생 방법은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 씻기와 손소독제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비누는 일반 비누, 향균 비누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은 의료 종사자에게 손위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비누, 타월, 손소독제 등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고 손위생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모니터링 자료를 손위생 수익률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손위생 원칙은 눈에 보이는 오염이 있는 경우, 화장실을 이용한 후 아포를 형성하는 세균에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손 씻기를 하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오염이 없다면 알코올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소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장갑 착용으로 손위생을 대신할 순 없습니다. 오염물이 새어 들어오거나 장갑을 벗는 과정에서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갑 착용 전과 후에 손위생을 시행하여야 하며 동일 환자라도 오염된 곳 접촉 후 장갑 교환을 한 후
청결한 곳을 접촉하셔야 합니다. 고형 비누 사용 시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여 균이 자라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액체 비누와 손소독제 용기는 내용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충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폐기하시고 불가피하게 용기를 재사용하여야 할 때는 세척, 건조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소독제는 70% 이상 알코올 함유량이 많은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하며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로션과 크림을 사용하여 건조로 인한 손의 피부염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손톱은 짧게 유지하고 인조 손톱 사용은 금합니다. 물과 비누로 손 세척한 후 이중으로 손소독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환자 접촉 전, 청결 무균 처치 전, 환자 접촉 후, 환자 주의 접촉 후, 체액 노출 위험 후 5가지 시점은 매번 손위생을 하셔야 합니다. 동일 환자의 오염된 신체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옮겨가기 직전, 투약과 음식 준비와 같은 청결하기 전에도 매번 손위생을 시행합니다. 보통으로 손을 씻을 때 씻기지 않는 부위가 빨간색,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씻기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나온 것이 손 씻기 6단계입니다. 6단계는 손바닥과 손바닥 문지르기, 손바닥과 손등 문지르기, 손가락 깍지 끼고 문지르기, 손을 서로 맞잡고 손가락 뒷면을 손바닥에 문지르기, 엄지를 감아쥐고 회전하듯이 문지르기, 손톱을 손바닥에 맞춰 달듯이 문지르기입니다. 피부염 발생 방지를 위하여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 사용을 권하고 비누는 충분한 양 사용을 하여 손의 모든 부분에 비누액이 접촉하도록 한 단계마다 5회 문지르면 전체 15초 이상 문지르게 되고 헹구고 닦고 하는 전체 과정이 40에서 60초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재오염 방지를 위한 일회용 타올을 사용하고 수도꼭지 담글 때 사용한 타올을 이용하여 잠그시면 됩니다. 타올은 반복 사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 없이 적용하는 손소독 방법은 손이 마른 상태에서 충분한 양을 적용하고 손의 모든 표면에 손소독제가 접촉되도록 앞의 6단계로 마를 때까지 문지릅니다. 마르지 않으면 소독 효과가 없습니다. 전체 소요 예상 시간은 20에서 30초입니다. 손위생하는 곳에 손위생 방법에 대한 포스터 부착, 손위생하기 용이하도록 필요한 자원 비치 등 손위생을 위한 환경 조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에 대한 퀴즈를 6문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O이고 (4번부터) (6번까지는) X입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